네, 자, 실적 기대감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유동성, 영국발 불안감도 해소됐습니다. 좀 기대감이 높아진 그런 아침인데 이런 기대감 가져도 괜찮을지 한번 점검해 보시죠. 개장 전에 핫한 이슈를 미리 분석해 보겠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지점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또 월요일인데 미국이 3%, 나스닥 기준으로 3% 이상 급등하니까 그래도 좀 첫 출발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제 우리나라 시장이 보면 금요일에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월요일부터 이렇게 좀 약간 암울한 블랙 먼데이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외국인이 또 사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부터 좀 드려보면, 코스피 기준으로는 지금 10일 거래일 연속 매수세더라고요. 뭐 고맙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또 이러다가 또 한 번에 또 돌아서는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있는데, 일단 외국인이 왜 이렇게 사줄까?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까지도 한번 부탁드려봐도 될까요? 네.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 시장이 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네. 싸다라는 것이라 뭐 계속 말씀드렸던 그렇죠. 것처럼 예. 공감을 하고 있고, 그리고 외국인 또 입장에서 환율이 지금 뭐 1,400원대에 위치하고 있지만 뭐 연말까지 뭐 킹달러, 이런 달러의 어떤 초강세 기조는 유지가 된다라고 전반적인 분위기인데, 외국 입장에서 이렇게 뭐 1달러를 가지고 와서 뭐 1,400원, 1,500원으로 이제 환율 원화로 바꾸잖아요. 근데 삼성전자가 연초에 8만 원인데 지금 5만 원이란 말이죠. 싸게 사면서 뭐 주가도 뭐 환도 지금 유리한 입장으로 바꿔서 주식을 저가 매수를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물론 향후에 환율이 다시 뭐 1,200원 내려간다고 해도 외국 입장에서는 다시 달러로 바꿔갈 때 그만큼의 또 이익이 200원에 대한 이익도 발생하고 주가도 올라간다면 어떤 주가 시세 차익도 나기 때문에 외국인 입장에서는 지금은 매일 제가 보기엔 적립식으로 사는 느낌으로 우량주, 뭐 IT나 반도체나 그동안에 낙폭과대 대형 뭐 수출 관련주라든지 우량주에 대해서 지금 적립식으로 분할 매수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이들이 여기서 갑자기 뭐 바닥이다 해서 뭐 몇 조씩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우리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성격이 급하잖아요. 바닥이라 생각하면 다 사야 되고 다 질러야 되고 뭐 이런 느낌인데 외국 입장에서는 계속 지금 적립식으로 사주는 거죠. 그래서 모아 나가는 분위기 같다는 느낌이 확실히 최근의 흐름이 좀 느낌이 들고요. 네. 또한 증시 불안을 일으켰던 뭐 앞서 잠깐 뭐 영국발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 좀 완화되고, 또 그리고 뭐 우크라이나 아직도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죠. 만약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뭐 이렇게 종료나 휴전이나 된다고 한다면 인플레에 대한 우려도 같이 동시에 꺾여버리거든요. 그 부분들도. 그래서 이 부분이 나오게 된다면 시장은 우리가 생각했던 뭐 5%, 10%의 급반등도 나올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이런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 주목을 좀 하셔야 되겠고, 당분간은 코스피는 뭐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드렸고 같이 뭐 시장에서 계속 나온 얘기는 PBR 0.8배에 네. 대한 지지선의 역할은 계속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우리 시장을 산다. 시장을 사고 있다. 적립식으로. 자, 지점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요즘 매매하고 계십니까? 요즘에 어제도 사실은 이제 가능하면 화요일 날은 아침에 저희 일찍 방송이 있기 때문에 네. 약속을 안 잡으려고 하는데 꼭 생겨요. 그래요? 그리고 꼭 그 자리에서 많이 물어보세요. 뭐 이렇게 좋아요, 주식을 좋아요. 어제 네. 특히 어제는 주제는 어제 카카오였거든요. 카카오. 네. 저희들도 좀 심도 있게 다루긴 했는데. 네, 그래서 카카오가 논쟁이 어제 많이 붙었어요. 네. 그래서 여기서 더 사야 되느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 좋아요. 예. 어제 굉장히 논쟁이 붙었었는데 네. 결론은 뭐 그래서 카카오가 여기서 그동안에 많이 빠졌고, 이게 이 악재가 오히려 또 본인들 입장에서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힘들지만 네. 추가 매수 물타기에 대한 기회로 네. 해야겠다라는
어떤 의견이 좀 많았었고요. 아, 그래요? 신규 매수하시는 분들은 좀 더 지켜보자. 아. 결국에 결론은 그렇게 나더라고요. 아. 네. 그러면 또 저는 또 이제 매매 얘기하셔갖고 사실 한 지난주 그 지난주까지 보면 반등 나왔을 때 조금은 현금화 하자라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최근에는 분위기가 조금은 바뀌어 갈 수 있는 건지 그것도 한번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 말씀드릴 때 이렇게 깡통 안에 몸이 꽉 껴 있으면 움직일 수가 그러니까, 없잖아요. 예. 그래서 뭐 10%라도 좀 줄여서 몸을 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자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네. 어떤 기업을 내가 못 팔면 전체적으로 포트폴리오에 10개면 10개를 똑같이 10%씩 줄여주면 현금이 네. 생기고 가만히 또 지나고 나보면 그 종목들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조금 더 내가 뭘 더 사야 되고 더 줄여야 되는지가 보이거든요. 다 가지고 있을 때는 잘 모르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지금 현재 입장에서는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시장이 아직까지는 롤러코스터 장세라는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급반등과 급도 하락하고 재료는 똑같은데 그 상승과 하락에 따라서 해석이 맨날 다르게 나오다 보니까 지금은 상승과 하락이 반복되고 있고 이 가운데서 이런 걸 이용해서 외국인은 지금 분명히 적립식으로 매일 사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닥이 나왔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다. 변동성이 있을 것이다. 어제 말씀드린 거는 네. 그래서 어제 저녁에 이제 뭐 저녁 얘기를 좀 약간 이어나가면 그 저녁을 굉장히 매매 잘하시는 분들하고 한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에 여러 선수들? 분들이 이제 예. 같이 자리를 하게 되면 예. 근데 우리가 바닥에서 그러니까 발바닥에서 사서 머리 끝에서 팔 수는 없다. 그렇죠. 무릎에서 사서 예. 어깨에서 판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무릎에서 산다라는 표현은 뭘까요? 조금 더 빠질 수도 있고, 그죠? 아니면 이게 뭐 밑에서 올라오는 구간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너무 우리가 바닥을 확신해서 들어가기보다는 일단 무릎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분할 매수 관점에서 들어가는 게 맞고, 그리고 말씀하셨던 그런 그 비중을 축소 전략 이런 거는 여전히 그 포트폴리오 안에서 좀 종목들마다 성격이 틀리기 때문에 예. 그걸 보시면서 이렇게 유동적으로 줄이고 늘리는 걸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가만히 아유, 있지 마시고. 예. 하나 그럼, 둘 셋님께서 지점장님 오늘 말씀이 빨려 들어간다고. 아, 네. 그래, 역시 술자리 얘기 같은 게 좋아요. 네, 아니, 진짜 얘기니까. 그렇다면은 대안 내지는 뭘 살지에 대한 답을 우리가 외국인 뭐 종목으로 좀 쫓아가도 되는 걸까요? 네. 저는 지금 국내 주식뿐만 아니라 해외 주식도 많이 보고 있거든요. 네. 근데 해외 주식도 가만히 보니까 정말 많이 빠졌고요. 딱 그럼요. 보기 국내 주식하고 비교가 안 돼요. 정말 많이 빠졌는데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뭐 투자할 때 뭐 한국도 있고 미국 주식도 있고 중국 주식도 있고 많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한국 주식을 이렇게 사고 있다라는 점에서는 당연히 한국 주식에서 어떤 기업들을 사는지 보시면서 뭐 삼성전자, 뭐 현대차 계속 얘기 나오고 뭐 있지만 뭐 우량주 같이 매매를 하셔도 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플로라님께서 어깨에 사서 발바닥까지 왔다. 와, 네. 차분해지네요, 갑자기. 네. 그게 왜 그런 게 나오냐면요. 네, 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깨라고 머리가 있다고 하면 이렇게 올라갈 때 사는 경우도 있겠죠. 마지막 불꽃 장세. 반대로 못 샀던 분들이 떨어지니까 이게 여기서 고점에서 이만큼 빠졌으니까 싸게 보이는 거죠. 그래요. 심리적으로. 그래서 많이들 거기서 샀다가 이렇게 물려있는 말씀하신 그런 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사라곤 하시는데 이게 또 길어질까 봐. 예. 그러면 오랫동안 또 물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여쭤보는 겁니다. 투자 기간이 따라 틀릴 것 같아요. 지금 아마 저희 두 분도 아마 내년 증시 되게 궁금하실 것 같고 맞아요. 지금 그렇죠. 한참 보고서 쓰고 계시고. 증권사들 지금 내년 네. 전망 나오고 하잖아요. 네. 뭐 저도 예전에 보고서 쓸 때 내년에 뭐 탑픽 종목들 이렇게 하고 했었건데 그 탑픽 종목들을 지금 하나 찾을 때 보면 시장이 지금 내년에는 강달러 기조가 좀 꺾이고 뭐 금리도 꺾이고 인플레도 완화되고 다 긍정적인 부분들이기 때문에 뭐 지금에서 입장에서는 내년을 봤을 때 경기 침체보다는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전략을 세워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외국인 매수 순매수 금액으로 1등은 삼성전자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시가총이 크니까. 네. 아니면 딱 지점장이 보시기에 외국인들이 이런 종목에 관심이 갔구나. 나도 좋게 보고 있는데 이런 게 있을까요? 우리도 살만한 외국인의 탑픽 주식. 네. 뭐 조금 이따 얘기 같이 나오겠지만. 아, 그래요? 네, 얘기 나오지만 사실 외국인 입장에서는 한국이 뭐 최근에 보면 뭐 엔터라든지 뭐 음식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게 상당히 뭐 최근에 뭐 넷플릭스에서 좀 오징어 게임 2 뭐 제작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엔터 쪽도 많이 엔터 쪽? 좋고. 좋아요. 네. 연결해서. 센스가 좋으십니다. 야, 이제 그리고 방송. 뭐 예. JYP나 이런 쪽에 또 이제 또 리오프닝으로 이제 만나잖아요, 사람들을. 지금 부산에 BTS 아미 5만 명 뭐 얘기 나오고 운집한다고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리고 또 블랙핑크 공연한다 그랬더니 제 주변에 블랙핑크 표를 구하려고 하다가 그 뭐 모모 마켓에서 네. 이게 사기를 당하기도 하고 요즘에 그런 경우도 진짜요?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그 그러셨구나. 공연은 보고 싶은데 표는 구하고 싶은데 표를 못 구하니까 아이고. 그 정도로 지금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주들 뭐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살짝 힌트를 주신 것 같아요. 엔터주라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가시죠. 그래서 엔터주가 좋은 거 너무 잘 알겠고 콘서트 열기도 굉장히 뜨거운데 하이브의 맏형인 진이 군대를 간다라는 게 공시로 나왔어요. 와, 저는 가수나 이 연예인이 군대를 간다는 것을 공시로 나온 걸 처음 봤죠. 처음 봤어요. 근데 이제 공시 기업- 사항인 건가요?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의 현저한 변동이 네. 예상되거나 네. 사실 예상 갖고는 공시는 잘 안 하는데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는 공시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BTS가 하이브의 매출의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고 그렇죠. 있다는 그건 누구나 얘기예요. 알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투자자들을 그렇군요. 위한 공시였다라고 저는 보고 있어요. 매출의 그렇군요. 현저한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예. 그런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늘 우려했던 이슈라서 오히려 불확실성 해소로 받아들였는지 주가는 많이 빠졌다 또 많이 또 하락폭을 줄이면서 맞췄어요. 마이너스 7%까지 떨어졌다가 마이너스 2% 정도로 하락 마감했는데 자 보겠습니다. 하이브의 맏형 드디어 군대를 갑니다. 네, 하이브. 네. 왜요? 군대는 뭐 저도 누구나 군대 갔다 오셨죠? 네,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야 되겠죠. 저는 군대 같은 삶에서 살았습니다. 아버지가 엄하신 군인 출신이셔서. 네.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군대는 국방의 신성한 의무이기 때문에 네. 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충분히 국위 선양을 한 대중문화인으로서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쟁이 있었던 건데 그 논쟁은 달리하고 예. 이제 군대를 간다라는 것 자체만 집중한다면 공시까지 나올 정도면 매출의 현저한 변동성이 있을 거고 그렇죠. 이 매출의 현저한 변동성은 주가로 연결한다면 하이브한테는 악재지 않겠냐라는 얘기고 또 더 나아가서 이런 굵직한 어떤 스타 플레이어가 조금 움직였을 때 엔터주의 변동성을 보여준다면 나머지 엔터주들도 조금 변동성을 감안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그러니까 안 좋게 본다면 군대 이슈가 BTS만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그렇게까지 좀 확장해서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이 질문을 뽑아온 네.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겐 또 뉴진스가 있네요. 있죠. 네. 네. 뭐 BTS를 보면서 느낀 점은 그 예전에 그 메가스터디, 지금도 여전하지만 네. 메가스터디 교육도 있고 이런 그 스타 강사가 그 빠지냐 계속 계약하느냐에 따라서 메가스터디 주가가 굉장히 요동을 쳤었거든요. 과거에도. 맞습니다. 스타 강사에 따라서 메가스터디의 주가가 변동이 오기 때문에. 근데 이쪽에 그런 당연히 지금 뭐 화면에 나오고 있지만 눈을 못 떼고 계세요. 네. 말씀하시는 거에 집중 좀 해주십시오, 점장님. 네, 그래서 딱 걸렸습니다. 괜찮아요. 네, 그래서 보시죠. 중요한 거는 이런 엔터주는 사실은 인기를 사실 먹고 산다는 표현이 좀 그렇지만 맞죠. 맞죠. 어떤 네. 뭐 스타에 대한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분 실적에 밀접하기 때문에 BTS가 이런 부분도 있고 당연히 하이브는 그동안에 계속 이 관련해서 준비를 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뉴진스라는 지금 말씀하셨던 새로운 또 그룹도 나왔고 그래서 향후에 하이브가 여기서 이미 주가는 제가 보기엔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을까 그런 준비도 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상대적으로 예. 다른 회사들이 지금 뭐 JYP나 지금 예. SM 얘기가 계속 나오는데 뭐 JYP는 뭐 최근에 좀 호재가 있더라고요. 제 트와이스가 전원 멤버가 재계약을 다 했습니다. 과거에 보면 뭐 H.O.T 같은 경우 뭐 다 못하고 이렇게 나와나지기도 하고 이랬었잖아요. 근데 JYP 같은 경우 목표주가 지금 미래에셋증권에서 8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SM은 지금 뭐 최근에 그 라이커 기획이라고 별벌 그렇죠. 조기에 네. 계약 종료한다고 얘기 나오면서 상당히 좀 호재로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목표 주가 하나증권에서 11만 원 지시하고 있으니까요. 꽤 지금 주가 대비해서는 상승에 대한 폭을 좀 높게 보고 있다. 근데 하이브 같은 경우는 지금 뭐 27만 원까지 목표 주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좀 하향 조정될 수도 있겠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충분히 뭐 악재 소멸까지는 아니더라도 반영은 충분히 됐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영이 저도 됐다. 예, 저도 좀 비슷한 생각인 게 뭐 하이브를 사자라는 콜은 아니지만 아까 H.O.T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초반에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엔터사들이 이제 자본금을 쌓아가는 과정에서는 하나의 아티스트 아니면 한 팀의 아티스트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자본금이었다면 지금은 그 뭐랄까요 그 뭐 포트폴리오. 경험치가 쌓였다고 할까요? 예. 그러니까 이를테면 예전에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7년 노예 계약 끝나면 나 무조건 나갈 것이다. 이런데 지금은 그 엔터사나 이런 기획사가 아티스트의 소중함을 알고 있고 변동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계약이 이제는 조금 선진화되고 그리고 단일 어떤 그 매출처가 아니라 매출처라고 하는 게 조금 약간 좀 비인간적이긴 하지만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면서 자본금을 계속 쌓아가는 그런 전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근데 하이브는 조금은 다른 엔터사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워낙 방탄소년단 BTS가 비중이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확대 해석은 아니지만 하이브는 조금은 변동성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얘기 때문에 그리고 밸류에이션이 좀 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근데 이제 엔터주 자체는 좋게 보시는 거죠? 네, 리오프닝에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수혜주가 예. 또 리오프닝이기도 하고. 해외 공연도 계속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외국인 러브콜에 따른 우리의 탑픽을 아이디어를 주시면서 살짝 언급하신 엔터주가 이제 거론이 된 것 같아요. 이 가운데 어떤 종목이 가장 매력 있어 보이는지가 궁금한데 저희 하이브 얘기 계속하는데 만약에 하이브가 지난해 기록했었던 최고가 수준을 다시 기록한다면 그건 이런 이슈가 있을 것 같습니다. BTS가 재계약에 성공하고 중국에 진출하고 중국에요.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 다시 또 신고가를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중국이 열린다면 예. 굉장히 큰 호재가 되겠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불확실하기 근데 때문에 중국은 이따가도 또 자세한 얘기 하겠지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아주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군대 갔다 오고 나서도 뭐 2년이 그럼요. 걸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서 가장 매력 있게 보시는 엔터 주식은 뭐예요? 지금 아무래도 SM하고 JYP가 좀 최선호주로 두 개가 현재는 네,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그 AD가 얘기를 해주기를 어제 JYP의 스트레이키즈 네. 예, 1등을 했다고 네, 하네요. 맞습니다. 아, 네. 좋아하시네요. 네, 지금 응원하는 좋은 소식입니다. 팀입니까? 뭐, 전 요즘에 저도 뭐 음악, 팝, 어렸을 때 아까 H.O.T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세대거든요. 근데 요즘에 들어서 누가요? 네, 나 지점장님. 네, 근데 그 지금 현재 최근에 나오는 그 음악들 들어보면 저도 굉장히 좀 좋게 듣고 있고 이렇게 국위선양하고 이렇게 K 이런 뮤직이 음악이 세계에서 있다라는 점에서 JYP나 SM 뭐 하이브가 좀 과거에는 대장주였지만 어쨌든 계속 관심 있게 보셔도 내년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방금 화면에 나온 그 친구들이 스트레이키즈라고 하네요. 네. 좋습니다. 자, JYP와 SM 탑픽으로 꼽고 계신다라는 말씀까지 듣고 이번 질문 그럼 마무리하고 네. 다음 이슈로 넘어갈까요? 네, 간단하게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최근에 이제 음식료주가 좋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제 노이즈는 있었지만 결국 가격 인상 효과는 있는 것 같고 곡물가는 조금씩은 안정을 찾다 보니까 역시 음식료 방어주의면서 마진까지 나오는 그래서 음식료로 보자. 이 생각은 좀 어떠신지 짧게 한번 궁금해서요. 예전부터 계속 나왔던 게
예, 곡물가 인상되고 원가 인상되다 보니까 판가 소비자 판매 가격을 올린다고 계속해서 네. 같이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이제 향후에 곡물가가 내려간다고 했을 때 판가도 내려갈 것이냐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거든요. 그렇죠. 이게 유지가 되면서 네. 수익성 개선. 그래서 내년이 아니, 음식료에 대한 기대감이 좀 큰 것 같아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실적에 대한 수익성 개선이 커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또 그리고 어제 뭐 뉴스에 나왔지만 라면 지금 뭐 농심, 오뚜기, 삼양식품 라면이 지금 뭐 해외 쪽에서 뭐 아프리카, 남태평양 이런 데서도 난리다 지금 이렇게 어제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서 이제 라면 3사 중에 가장 수출 비중이 높은 해외 수출 비중, 매출 비중이 70%에 달하는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또 이런 또 환수회와 함께 또 이런 여러 가지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나증권은 목표 주가 농심을 44만 원, 그리고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12만 원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말씀드렸지만 곡물가가 이제 안정을 찾고 내려갔을 때 제품가 인상에 대한 효과는 내년에 똑똑히 이룰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삼양식품 저희가 계속 꾸준히 강조했었던 종목인데 수출 비중이 워낙 높으니까요. 네, 여전히 강조를 해주시는군요. 환율이 많이 올라서 수입 물가가 부담스러워도 이미 가격을 많이 올려놨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충분히 해지가 가능하고 음식료주에 대한 좋은 평가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도 유익한 시간 함께 했습니다. 교보증권 테헤란로 지점의 최성환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